아침마다 찬물 샤워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혈관 리셋 혈관 주치의 심장내과 전문의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찬물 샤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름철뿐 아니라 가을, 겨울이 되어도 시원한 찬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상쾌하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찬물 샤워의 효능에 대한 글들이 넘쳐나고 SNS에서도 많은 분들이 찬물 샤워 챌린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물 샤워를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응급실에서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씨라는 54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약을 잘 드시고 계셨고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여름이 되면서 아침마다 찬물 샤워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응급실로 오셔서 급성 심근경색을 막을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건강하려고 인터넷에서 혈관에 좋다고 해서 찬물 샤워를 했는데 갑자기 왜 가슴 통증이 심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찬물이 우리 몸에 닿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찬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이것을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이때 우리 몸에서는 저온 충격 반응, 영어로 콜드 쇼크 리스폰스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저온 충격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혈관의 수축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 표면에 있는 혈관들이 순식간에 꽉 조여듭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천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차가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 쪽의 혈관을 좁혀서 열 손실을 막으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같은 양의 혈액이 더 좁은 공간을 통과해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찬물에 노출되었을 때 수축기 혈압이 순간적으로 30에서 50mm 수은주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은 이제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라도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평소에 분당 70회 정도 뛰던 심장이 갑자기 100회, 120회까지 뛰기도 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변화를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혈관이 탄력적이고 심장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자극이 혈관의 운동을 시키는 것처럼 작용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근육을 운동시키면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혈관벽이 약해져 있거나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심장과 혈관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이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심장 근육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찬물로 인해 혈관이 더 수축하고 심장이 더 빨리 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한데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는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면서 극심한 흉통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협심증 발작입니다. 심한 경우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실세동은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떨기만 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심장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찬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는 심장의 전기신호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이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평소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찬물로 인해 혈압이 더 급상승하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뇌출혈의 위험이 큽니다. 뇌혈관은 다른 혈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급격한 혈압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영국 랭커스터 대학의 아담 테일러 교수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찬물 샤워가 실제로 천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도 못하면서 심혈관계에는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물 샤워를 하면 천이 낮아져서 시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부 표면만 차가워질 뿐 체내 심부 온도는 거의 낮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혈관이 수축하면서 체내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버려서 나중에 천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실제로 겨울철 찬물 노출과 관련된 돌연사 사례들이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수영이나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것들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심혈관 질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경우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라는 62세 남성분이셨는데 이분은 부정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셨죠. 그런데 여름에 더워서 찬물로 샤워를 하신 후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겠지 하고 무시하셨는데 점점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지셨대요. 다행히 바로 병원에 오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그날 이후로는 찬물 샤워를 절대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터넷이나 미디어에서는 찬물 샤워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걸까요?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찬물 샤워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찬물 샤워를 하면 실제로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각성 상태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찬물 샤워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면역 시스템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찬물 샤워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병가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물 자극이 백혈구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운동 후에 냉탕에 들어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차가운 물이 운동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줄이고 근육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넷째,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찬물 자극이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효과들이 나타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건강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갑자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셋째, 적절한 시간 동안만 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넷째,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찬물 샤워를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찬물로 샤워를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시작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잠깐 동안만 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10초에서 15초 정도만 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갈 수 있지만 그래도 1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체 부위의 순서입니다. 절대로 갑자기 머리나 가슴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됩니다.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발에 찬물을 뿌립니다. 그 다음 다리, 손, 팔 순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몸통과 머리에 찬물을 적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찬물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서 급격한 쇼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압과 심박수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찬물로 자극을 주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지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움직임으로 몸을 깨운 다음에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와의 관계입니다. 식사 직후에도 찬물 샤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되는데 이때 찬물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지나고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찬물 샤워 후의 관리입니다. 찬물 샤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냥 차가운 상태로 있으면 천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면역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이라고 해서 얼음물처럼 차가울 필요는 없습니다. 섭씨 20도에서 25도 정도의 시원한 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가끔씩 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쉬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호흡입니다. 찬물에 처음 노출될 때는 자연스럽게 숨이 가빠지고 헐떡이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 과호흡이 올 수 있고 이것이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켜서 찬물 샤워를 한다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절대로 찬물 샤워를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찬물로 인한 추가적인 혈압 상승이 더해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왕이 혈압이 90 이상인 분들은 절대로 찬물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 조절되는 혈압이 찬물 자극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미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분들은 절대로 찬물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거나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받아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찬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다시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심방세동, 심실조기 수축, 심실빈맥 등 어떤 종류의 부정맥이든 찬물 샤워는 피해야 합니다. 부정맥 약을 먹고 있거나 제세동기를 삽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물 자극이 심장의 전기신호 체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장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대동맥판 협착증, 승모판 폐쇄 부전증 등 심장판막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찬물 샤워를 피해야 합니다. 판막 질환이 있으면 심장이 평소에도 과부하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찬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더해지면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찬물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하면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폐에 물이 차는 급성 폐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뇌졸중의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뇌혈관이 한 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찬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관이 이미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초신경병증이 있으면 찬물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저천증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찬물 샤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레이노 증후군이나 말초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이미 말초 혈관의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찬물로 인해 혈관이 더 수축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혈액 공급이 안 되어서 조직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심장이 이미 빠르게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찬물 자극이 더해지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저천증 위험이 있습니다. 10번째는 임신 중이신 분들입니다. 임신 중에는 심장이 평소보다 30% 정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물로 인한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혈압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찬물 샤워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번째는 노인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화 자체가 위험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시면 찬물 샤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12번째는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수술 후에는 몸이 회복 중인 상태이고 혈액순환도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수술 후 3개월 정도는 찬물 샤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찬물 샤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씨라는 47세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찬물 샤워의 효능에 대한 글을 보시고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압이 150에 95 정도 나왔는데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잘 먹지 않으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찬물 샤워를 하시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바로 발견해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출혈량이 많지 않아서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었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회복하신 후에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찬물 샤워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데 절대로 찬물 샤워는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은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샤워를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 섭씨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물은 우리 청와 비슷하기 때문에 혈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나 이완되지 않아서 혈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심장에도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물 샤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춥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천이 적절히 낮아지면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 더울 때도 미지근한 물이 찬물보다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찬물로 샤워를 해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 표면은 시원해지지만 체내의 열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열 배출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샤워 후 잠시 지나면 더 더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적절히 확장되면서 체내의 열이 효과적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에어컨이 있는 곳에 있으면 증발 냉각 효과로 더욱 시원해집니다. 겨울철에도 미지근한 물 샤워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추운 환경으로 나가면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혈관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샤워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샤워를 하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벗겨져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장시간 샤워로 인한 피로감을 피하기 위해 짧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서는 수건으로 몸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 후 샤워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후에 바로 찬물 샤워를 하시는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심박수가 높고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찬물을 쐬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먼저 4분에서 10분 정도 쿨다운을 해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심박수를 천천히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젊은 분들 중에는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나이에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인해 30대, 40대에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그 위험이 높습니다. 젊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증상이 있을 때는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한 두통, 어지러움, 팔다리에 힘 빠짐이나 저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혈관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물 샤워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통곡물과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금연하셔야 합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금연만 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절주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만약 술을 드신다면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이하,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은 증상이 없어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을 잘 지키시면서 찬물 샤워 같은 위험한 행동을 피하신다면 심혈관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물 샤워는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부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에게는 찬물 샤워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으신 분, 부정맥이 있으신 분,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신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임신 중이신 분, 노인분들은 절대로 찬물 샤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청결을 유지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운동 후에도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시원한 몇 초를 위해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건강 정보들을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찬물 샤워를 하고 계셨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군에 속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해당된다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찬물 샤워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올바른 방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짧게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그리고 몸을 충분히 깨운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이 불편하다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의사는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실천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하시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